그때 제가 살면서 처음 경험을 한 거죠. 아, 이게 좋아도 안 쓰는 거구나. 이거는 이게 기업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 그때서야 제가 느끼고 제가 이제 그 폐수 처리하는 일들은 저보다 더 자금력이 있고 또 더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넘기고 저는 어떤 일을 했느냐 식품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는 겁니다.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이 식품 사업을 회사에서는 제품은 만들어 놨었는데 환경 쪽은 제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너무 큰 산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의사라도 자기 몸이 좋아지면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식품을 가지고 따박따박 시작을 했습니다. 독극물 수준의 산업용 폐수들을 처리하는 것은 환경미생물이었고 인체로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오염물질들을 처리하는 것은 조이콜론이라고 하는 식품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 독극물들이 들어올 때는요 그 유입수들을 보면 정말 그 폐수 농도가 대단합니다. 그게 나갈 때 방류수에서는요 물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의 거기서 샤워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 몇 시간을 통해서 거쳐서 나오면 그 정도로 미생물이 슈퍼였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의 모든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은요 인체의 소화 시스템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체 그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폐수처리장에 가면 들어올 때 일단 걸러요. 오염물질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분해하려면 힘이 드니까 일단은 걸름막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걸러요. 들어오면 이제 그때 이제 뭐를 이제 그 환경미생물 원액을 이제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하면 이제 분해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분해를 시키기 시작하죠. 사람으로 치면 이제 위장 같은 거죠. 소화를 시키는 곳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위장에서 이제 다시 소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소화된 것들이 침전조라는 곳에 넘어가면 무거운 건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들은 물 처리돼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약품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도 물 처리가 되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우리 인체도 똑같다는 거죠. 들어오는 오염물질들을 좀 줄이고 내 몸에 쌓여 있는 독소들을 빼내기만 하면 사람은 이 소화기에 병이 없으면 병이 올 일이 없다는 사실. 예. 병의 원인들은 병의 종류는 수십만 종입니다. 수십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오는 원인은 뭐냐? 사람은 소화기에 병이 없으면 병이 올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정식품이라고 하는 회사는 음식으로 만성질환들을 자연치유하는 일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당 발효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저희 제품이나 동당 발효품이나 사용하는 종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당 발효품이나 저희 제품이나 똑같이 슈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방역보다도 면역이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양심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있지만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생제는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뭘로 이기느냐? 내 면역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간다 그러잖아요. 예. 의사나 약사들 보고 감기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너무 웃기는 대답들을 하세요. 그래도 경상도 이 대구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안 먹는 거 먹는데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감기가 오면 저는 약을 안 먹습니다. 감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단한 정말 기가 막힌 완벽한
면역 반응이거든요. 감기가 오면 일단은 식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욕이 없어요. 그때는 굶으라는 신호거든요. 인체가. 근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약이라는 게 어떤 약이에요? 그게 해열제입니다. 근데 인체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의를 다루시는 분들이시니까 양의하고는 다르잖아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약물이 들어가는 것은 장내의 유익균들을 다 죽이는 행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저하고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기가 오면은 열로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열로. 예. 그러니까 현대의학하고 반대되는 말이 자연치유잖아요. 현대의학하고 반대되는 게 자연치유잖아요. 이 자연치유의 자연이 뭘까요?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자연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연은 선순환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거는 계속 하나가 좋아지면 또 다른 것이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인체 면역 반응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해를 하시니까 오늘 제가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론이 조금 길기는 했는데요. 사람이 병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병이 왔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내 몸을 치유할 것인지, 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음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음식 중에는 동당 발효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삶 속의 먹거리 실태,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병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모르는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예. 호흡하고 우리가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거 자체가 기적인데 현대인들이 아프고 나면은 그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병이 오는 이유가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잠깐 해봤습니다. 한번 다음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요게 한 3,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여기서 소리 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서라도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연은 식품 첨가물의 전도사로 유명한 아베씨의 강연입니다. 100万人が美味しいなって言ってた。じゃあこいつは俺は本当すごいですよ。メンタルにあるこういったおもしね。いくつ入ってるところですかこの中粉が。これで60から80入ってます。これで20近く。この中で一番多いのはこの2つ。これ30超してます。みんな安くて何でも便利でいいと思ったらやっぱりこんな私の知らないのがいっぱいあった。でも私はやわな女じゃないと添加物に100種類大丈夫。言う人はどんどん食べて楽したらいいのな。だけどどうもそうじゃないみたい。子供たちがそんなこう逆算するとこんな 그는 자신이 개발한 첨가물이든 가공식품을 먹는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참여의 뜻에서 이 길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甘くします。インスタント食品はですね、とにかく主成分しか追いかけません。甘さは甘いのは何をしてますか皆さん。砂糖ですね。砂糖なんか使えませんよ。高くなるから。溶かさなくちゃいけないよ。 아베 씨는 몇 가지의 식품 첨가물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청량 음료를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これは飲めません。噂の東京チャンネルでこれ飲ませたんですよ OL に。飲めませんこれ。どうして甘すぎますだろう。ところが添加物を入れると彼女は絞りました。美味しいこれって。 냉수에 색을 내는 합성 착색력,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이소메라제,
그리고 과일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섞었더니 마치 마술처럼 향기로운 청량 음료가 탄생했습니다. じゃあここで一応ありますね。これは水替えですね。いっぱい入れると酸っぱくなるんですよ。だね。でもね、これだけのブドウ糖加糖の混合の粉糖を取ります。これ 50g なんですよ。こんなの飲めますか？飲めないでしょ。これを飲むんですよ。添加物が入ると。3%の FC が 이 한 잔의 청량음료에 밥그릇 하나 분량의 당분과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관중들은 음료수의 시음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でしょ。空気は緑じゃないとダメだと。そういう 아베 씨는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사골라면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식품 첨가물을 몇 개 섞으니 간단하게 사골라면의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これですね。これは豚骨ラーメンの粉。色合格。はい、どうぞ。はい。 식품 첨가물은 마법의 가루처럼 그가 원하는 모든 맛을 창조해냅니다. とろみがいるんで。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속에 다시 식품 첨가물 가루 몇 개를 섞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수한 사골 국물이 만들어졌습니다. ちょっとネギを入れすぎてさ。10年前何食べても。 아베 씨는 최근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식품 첨가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でもこれ持って帰ると子供お母さん信じてるからバクバク食べますよ。これ全部取るんですよ。それでアトピーになったとか切れたとか言ったって誰のせいですか？国のせいじゃないですよ。無頓着に買ったお母さんのせいでしょ。その分お母さん楽ができたんだから。それを大げさに言うから僕が化学物質の控えとか言うんですよ。 식품 첨가물의 탄생과 범람은 싸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유통과 보존을 늘리고자 하는 생산업자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공동 창작품이라는 게 그 결론입니다. 主人の体調が良くなったことと私自身がアトピー性皮膚炎だったのが治ってきたっていうのが 그는 한때 자신이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첨가물들을 들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그 감춰진 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だって大変です。これはね、ほんの一部でもこれだけで食べ物が50から60できるよ。インスタント食品ができるジュースがあれだ。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はああいう粉でそして判断はあなたします。僕は食べてはいけないという一つあれを見せると誰も食べなくなりますよ。でこれはネズミの実験しかしてないよ。自分がこれでいいなと思えば取ればいい。安くて便利だ。 네,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게 몇 년 전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왔던 내용을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음식들, 저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으면서 건강을 기대하는데 어린 나이에 젊어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내의 미생물들, 사람의 세포수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장내 미생물들이잖아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 소화기라잖아요. 여기에서 붙어서 사는 미생물들, 눈에는 보이지 않다 보니까 미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따개가지고 일자로 쫙 펼치면 그 면적이 테니스 코트 반 면적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벽에 붙어서 사는 미생물들이 내 몸을 지켜주는 장내의 미생물들입니다. 그 미생물들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유해균들이 우세한 쪽으로 바뀌면서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이 오면 병이 왔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이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겁니다. 그때 어디로 가느냐?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원을. 근데 우리 인체는 천연을 좋아하지 인공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유익균을 죽이는 영순이가 화학약품 항생제들이거든요. 그걸 또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병원의 항생제들은 원인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나타나는 증상에만 약을 주니까 거기는 좋아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돌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로 와요? 이제 식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식품이 얼마나 위대한지 잠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슈바르츠 의학 박사라는 분이 하신 표현이에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먹는 식품에 따라 달라진다.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는 발효죽을 먹고 왔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먹는 식품에 따라 좌우됐다. 수험생의 성적도 공장 노동자의 생산 능력도 먹는 식품에 따라 달라진다. 식품으로 질병의 치료는 물론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도 개발할 수 있고 좋은 식품은 암과 에이즈를 예방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강화시킨다. 네. 이런 내용들이 맞아 하고 무릎을 치셔야 되는데 예. 아이고 뭐 식품이 뭐 대단해. 그냥 약 하나를 먹으면 되는 것을 편리한 세상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식품의 위력을 아신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현재 어떤 것들을 먹느냐 하면은 우리 삶 속의 먹거리 실태를 보면 첫째는 대표적인 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음식 다 좋아하죠. 해마다 한국의 10대 메뉴 중에 면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저도 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면은 밀가루는 미국산입니다. 네. 수입 밀가루가 얼마나 해로운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정제 당류입니다. 동영상에도 봤지만은 단맛을 내는 설탕을 사용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가짜 당을 쓰는 거죠. 그걸 가공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들 예, 가공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은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스낵이나 정크푸드 이게 거의 간편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 소비자들의 기호나 입맛에 맞으면서 이제 식품회사들이 대량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밀가루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볼까요? 네, 빵이나 과자 네, 이런 것들이 다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라면 좋아하시죠? 네. 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고 드셔야 됩니다. 라면이 내 몸에 들어올 때까지는요 3번이 삶겨집니다. 그래서 저게 당 지수를 높이는 음식이라고 하죠. 당뇨 환자들이 라면을 먹으면 당 수치가 금방 올라가죠. 근데 라면은 수입밀로 만들지 않습니다. 국내산 우리밀로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산 밀가루가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한 2달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근데 미국산 밀가루가 색깔이 보면 어때요? 하얗습니다. 그 하얀 게 전부 다 표백제입니다. 미국산 밀가루는요 벌레가 안 생깁니다. 우리 밀은 벌레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약품들이 근 40여 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밀가루의 그 쫀득쫀득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게 그게 뭔지 아시죠? 글루텐이거든요. 그게 장벽을 붙으면은요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드시는데 이 장에 내려가면 장벽에 붙어서 장벽을 구멍을 내버려요. 그게 이제 장누수 증후군, 다른 말로 리키껏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밀가루 음식이 빵 종류부터 해서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음식들,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이 팜유라고 해서 뜨거울 때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고 나면 고화가 돼버려요. 예. 그다음에 빵 마찬가지죠. 과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당분입니다. 그 WHO에서 한 사람당 성인 1인 기준으로 권장하는 그 당분 양이 있습니다. 그게 25g이거든요. 한국은 50g이 예, 권장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설탕 회사들이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25g이 어느 정도냐면 콜라 한 캔 정도면은 그날 당분 섭취는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즐겨서 드시는 분들은 예,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예. 음료들 뭐 얼마나들 많이 드십니까?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음료를 즐겨 드셔요. 맥주가 좋을까? 콜라가 좋을까? 실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맥주가 더 낫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
그다음에 초코 파이에 들어가는 저 겉부분의 초코는 진짜 초코가 아니고 다 뭐다? 색소입니다. 그다음에 하얀 거, 저 스펀지 모양이 있는 거 전부 다 팽창제가 들어갔고요. 아이스크림,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베스킨라빈스 매장을 하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하루 매출이 3,700만 원을 찍었다고 들었어요. 매장 하나가. 물하고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그걸 섞이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게 아이스크림입니다. 그걸 섞이게 하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네.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아이스크림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런 빙과류들을 어려서부터 농부들 많이 먹는 겁니다. 예.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그걸 섞이게 하기 위해서 화학약품들이 들어가고 그게 인체에 들어가면 그게 누가 분해를 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몸을 지켜주는 미생물들이 다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유해균들은 땡큐 하는 거죠. 예. 유익균들은 거의 몸살을 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빙과류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물, 기름, 당분 이 세 가지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이 예민한 분들은 이런 걸 줘도 못 먹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한 통을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같은 체질이십니다. 예. 이제 한 방에 가실 수 있는 체질이시죠. 예. 골골골골 100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니까 음식을 조심한단 말입니다. 예? 이걸 먹으면 항상 불편해. 이런 사람들은 소식하고 조심해요. 근데 뭘 드셔도 쉽게 말해서 썩은 과일도 들어가도 탈이 안 나는 체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방에 훅 가시는 거예요. 전날 맛있게 술 드시고 좋은 대화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심장마비로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불과 한 3년 전에. 예. 막걸리 같이 마시고 헤어졌는데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심장마비로. 자, 가공식품들. 예. 두 번째가 그 정제당이었고요. 세 번째가 가공식품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서 떠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 캔 음료. 예. 저 통조림 제품은요 절대 찌그러진 거 드시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철에 주석을 도금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게 이제 찌그러지면 저게 음식하고 닿으면서 예, 유해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싸게 이제 할인 제품이라고 찌그러진 것들은 절대 드시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세지. 소세지가 하얗면은 별로 고미가 안 땡긴다고 해요. 그래서 불그스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 붉은색을 띠는 게 1급 발암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것입니다. 저거 이제 일정량을 넘어서 드시면 심각하게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맥주 드시면서 저런 거 안주 얼마나 식감도 좋고 맛있고 탱글탱글하게 좋죠. 저도 가끔씩 출장 다니다가 휴게소 가면 저런 거 한 번씩 사서 먹습니다. 근데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고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씩 드시는 정도는 인체에 장내 미생물들이 그 정도는 소화분해를 시킵니다. 근데 저걸 습관적으로 저거 없으면 안 돼. 늘 저거만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 우유. 예. 우유가 그렇게 건강한 음식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가공 우유, 저 전부 다 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에서 그 아베 씨가 이야기했던 첨가물들이 전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스낵이나 정크푸드들. 음식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요? 쓰레기 음식입니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은 없는 음식들. 튀김류들. 감자는 좋은데 감자튀김은 해롭다고 하죠. 왜 그래요? 200도 이상에서 굽거나 튀기거나 볶는 거는 다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커피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 어른들 세대는 커피를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 드셨나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10잔을 마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그걸 줄여가지고 3잔으로 드시는 분도 있어요. 하루 3잔이면 한 달이면 90잔이에요. 1년이면 얼마나 되는 양이겠습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몇 도에서 로스팅 하시는지 아세요? 260도에서 로스팅을 한다 그래요.
좋게 말해서 로스팅이지 볶는 거는 태우는 거죠. 고기는 구우면서 태운 거는 잘라내고 드시는데 커피는 어때요? 에스프레소를 마시기도 하고 예, 원액 진하게 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거 이게 전부 다 발암물질. 커피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은 아닙니다. 발효 커피 정도라면 이제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20대 아주 한참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스타벅스 가서 커피에 치즈케이크에 티라미슈에 한 잔 마시고 오는 거는 좋아하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식사는 건너뛰고 한 끼를 때우는 식사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내 입이 즐겁자고 드시는데 장내의 미생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실은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인체의 소화기는 자연을 좋아하고 천연을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젤리나 캔디, 껌 똑같습니다. 쿠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먹거리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환자들은 어때요?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14분 되실 것 같은데 5명 중에 3명은 다 중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저는 그게 5명 중에 3사람이 아니고 5명 중에 5명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이런 내용들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암으로 진단받게 돼 있어요. 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 잘 모른단 말이죠. 네. 날 맑을 때 지붕 고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좀 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인공 제조 화학 물질의 숫자가 전 세계 24만 6천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확인된 화학약품의 위해성은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밝혀진 것만. 예. 근데 밑에 보면은 그 항생제, 사람도 항생제들을 많이 먹죠. 아프면 병원만 가고 약만 먹는 분들이 계셔요. 예. 이제 항생제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고지혈,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혈압, 당뇨 이런 분들은 혈액에 염증이 많다는 분들이죠. 예. 왜 그런 병들이 올까요? 당뇨로 진단을 받기까지는요 10년에서 15년 동안 쌓여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항생제를 꾸준히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뇨약이나 혈압약들을. 앞으로는 저 항생제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될 수 있다라고들 많이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게 지금 오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항생제를 너무 많이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병시하고 약은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자, 인체에 얼마나 많은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는지 종류가 저 정도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들 최종 55kg인 성인을 기준으로 표기를 했다고 하는데 1년에 약 25kg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보존료, 감미료, 착색료, 발색제, 표백제 저런 것들이 저기에 천연이 있을까요? 예. 화학 반응에 의한 랩 반응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른들만 이러느냐? 아이들 한번 볼까요? 육가공 섭취량이 1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66g 정도를 섭취한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길목에 다 뭐가 있어요? 편의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 롯데리아, 그 다음에 맘스터치, 그죠? 다 간편식들 이런 것들만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목 좋은 데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먹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최근 한 2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소아청소년 15세 이하의 아이들을 80명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80명이 전부 다 간경변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우리 인체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뇌가 중요하다, 심장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저는 간이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봅니다.
이 간이 해독을 하는 장기잖아요. 이 간이 부도져 가고 있다는 거죠. 간이. 예. 현대의학이 만들어내는 그 화학약물들에 해당되는 천연 약물을 우리 인체에서 간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걸 공장으로 표현을 하면 동경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의 간이 하는 역할. 근데 이 간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 예, 이런 음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장이 안 좋아지고 음식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발빠르게 기업들이 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A사의 뭐 장 건강 제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요. 가장 시중에 많이 팔린 장 제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에스더 씨가 그 광고하고 팔았던 그 여에스더 장 제품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 제품을 한번 시켜보려고 제가 우리 딸아이를 시켜가지고 주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주문을 하니까 오는데도 되게 늦어요. 네. 그리고 오면 그 받자마자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딸아이 보고 취소해라 그랬죠. 온도에 예민한 장 제품은 결코 좋은 장 제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미지, 예, 그 네임 브랜드 값으로 이제 팔았는데 지금 전부 다 가격 할인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조용합니다. 예. 근데 장 제품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좋은 장 제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익균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동호당 발효콩은요 정말 좋은 장 제품이면서 거기에다가 뭐까지 좋아지냐, 관절까지 좋아지는 식품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장 제품의 기준, 유익균 제품의 기준이 있어요. 야쿠르트도 유산균 제품이죠, 그죠? 예, 비피더스 마찬가지예요. 장 제품입니다. 그걸 먹으면 탄산 음료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폐수 농도로 치면 폐수 농도가 센 놈들한테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약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체를 보면 위는 강한 산성을 유지하고 있고 몇 시간 지나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은요 pH가 강알칼리로 바뀌어요. 강산에서 강알칼리로 바뀌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벼락을 맞는 수준입니다. 미생물들이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장제품들이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 5가지인데 첫 번째가 토종균이라야 됩니다. 수입되는 거는요, 예, 한국 사람들한테 좀 덜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산성, 내열성, 임의성이라야 돼 있는데 산을 강한 산성에 이겨낼 수 있는 제품이라야 됩니다. 두 번째가 열에 강해야 됩니다. 열에. 그 다음에 임의성 환경이라고 해서 산소가 있어도 살고 산소가 없어도 사는. 우리 장은요 현기성 미생물들이 95%를 차지합니다. 공기가 없어도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피를 1리터짜리 페트병으로 3병 정도 양을 쏟으면 또 역시 죽어요. 우리 몸에서 염분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서 사람은 죽습니다. 예. 근데 공기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유산균 제품이면 되게 좋은 아주 슈퍼 유익균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장내의 친화성, 무점화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익균이 좋아하는 제품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익균 활성화를 돕는 원료의 다양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단일종 가지고 단일 원료만 가지고 발효를 하면 단조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는 설익은 것도 있고 또 약간 부패된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날 것도 있고 익힌 것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육도 있고 야채도 있고 육고기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채식만 먹는 사람들은
육식을 소화분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료의 다양성, 장은 깨끗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다양성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무거운 책상을 혼자 들으라면 힘들죠. 둘이 들으면 어때요? 쉽다 이 말입니다. 장 내에는 다양성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그 식품에 식품 첨가물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동남 발효콩에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맞추는 제품이면 정말 좋은 제품이다. 자, 그러면 동남 발효콩은 그 면에 있어서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자, 자체 균주를 가지고 저희는 자체 균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종균을 미생물을 제조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한 10여 곳이 되는데요. 자체 균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균을 가지고 있어요. EM도 일본에서 가져와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알뜰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싱크대 냄새 제거하는 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동남 발효콩 제품은 토종 유익 종균을 가지고 접종을 해서 발효시킨 제품이다. 두 번째, 열에 강하고 산에 강하고 알칼리에도 강하고 공기가 있으나 없으나 살 수 있는 UFC급의 슈퍼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동남 발효콩이 얼마나 탁월한 제품인지 모르셨죠? 그거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오는 겁니다. 그 UFC 격투기를 보면 거의 몸이 흉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 제품, 유익균 제품도요, 이게 급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보호해가지고 살려줘야 이제 사는 거죠. 갓난아기들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좀 센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보다 훨씬 더 센 사람들이 격투기 선수, UFC급.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미생물을 분석을 하신 분이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 환경미생물학과 교수가 미생물을 분석하고 나서 하신 표현입니다. 그분은 저희 미생물을 접하기 전에 10년 동안 EM 미생물을 SBS에 나가지고 10년간 홍보대사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미생물을 균주 분석을 하시고는 놀래버린 겁니다. 슈퍼라고. 그래서 논문에 사이언스지 밑에 SCI 논문에 BM-S라고 붙였어요. 슈퍼다 이 말입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내 친화성이 있느냐 없느냐.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원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다양성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로 발효를 해놨다. 원료가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간 게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단 음식에 자극적인 그 음식들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재들 교육을 시킬 때요, 맛없는 음식 먹이는 것도 영재 교육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 탄산음료 같은 걸 어려서부터 많이 먹인 아이들은요, 산만해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 다르고 중학교 수업 시간 다르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 다르죠. 그게 아이들의 집중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휴식 시간도 달라요. 근데 단맛을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지그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재들 키우는 데는 음식을 어떤 걸 먹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밋밋한 거 먹이는 거, 그게 동남 발효콩 드셔보셨어요? 제품 드셔보셨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게 내 입맛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내 몸 속에 나를 지켜주는 장내 미생물들,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이 말입니다. 약을 맛으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드시면 드셔보면 나중에 적응이 돼요. 고소해지고 괜찮네, 먹을 만하네,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물 조금 해서 종이컵으로 삼켜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 후에 한 포 정도는 꼭 씹어서 드시면은, 이 동당 바르콩 제품을 딱 씹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잇몸 질환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75%가 잇몸 질환으로 고생을 합니다. 잇몸이 피가 나요, 늘.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치약 때문에 그래요. 화학약품이 60%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비싼 제품일수록 그래요. 아메이 제품이 치약이 좋다 그러잖아요. 치약에 보면 녹색 줄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천연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러는데, 제가 조사 다 해봤어요. 그건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니시티 뭐 똑같습니다. 다 똑같. 애텀이라고 국내에서 나오는 그 다단계 제품, 그것도 60%. 예, 프로폴리스가 0.5g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들어가도 천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혓바닥을 마비를 시키고 잇몸을 내려앉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5%가 한국 사람들이 잇몸 질환을 고생해요. 근데 이걸 씹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잇몸 사이사이나 치아 사이사이에 붙어가지고 잇몸을 단단하게 합니다. 임플란트를 예약했던 분이 임플란트를 취소한 분들도 있어요. 잇몸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두 번째가 치석이 안 끼어요. 씹어서 드시면. 이 동당 바르콩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하는 데 탁월합니다. 치아 사이사이에서 양치질을 하고 나면 얘들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하고 나서 이걸 드시고 주무시면은요, 입안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깨어납니다. 이게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양치질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요. 치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이 지방 분해가 탁월하니까 피지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피부가. 저는 돼지국밥 부산에서 먹으면 저는 비계국밥만 먹어요. 근데 이제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계 안 먹고 살코기만 먹거든요. 비계를 먹어도 제 얼굴에 피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로션도 안 씁니다. 그냥 비누로 제가 로션을 발라요. 출장 가도 그 비누 가지고 양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치약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아니까 좋은 비누라면 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아침 저녁으로만 양치하고 낮에는 입만 헹구고, 예, 저희 그 유익균 제품으로 양치를 하는 겁니다. 개운합니다. 예. 소고기 구워 먹을 때 그걸 구워서 먹으면 예민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고기를 먹었는데 양치를 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당 바르콩 똑같습니다. 예. 콩이 얼마나 좋습니까? 훨씬 더 좋은 제품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제품을 알고 드시는 거하고 모르는 분은 뭐만 극복하시면 되냐? 맛만 극복하시면 돼요. 맛. 예. 몸에 좋은 약이 달아요? 쓰죠. 근데 쓰진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제품을 먹고 이걸 잘 못 삼키는 분들은 장내에 유해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단 음식에 적응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은 물로 삼키라고 하고 서서히 장내 미생물들이 바뀌면은 그런 음식들이 고소하고 구수하게 느껴집니다. 예.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 장내 환경이 바뀌는 데는 28일 정도 걸립니다. 28일. 대표님 씹을 때 보면은 이 부분 그 씹어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빨이라든지 이쪽에 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시간 지나면 한 5분 10분 지나면은 다 녹아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침에 의해서. 이물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맛이 틀려서 약간 좀 부드럽게는 못 하나요? 네? 약간 좀 부드럽게 너무 지금 딱딱하던데. 그거는 이제 그 건조를 해놔서 그렇고요. 네. 발효가 됐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한번 넣어보세요. 금방 분해가 돼버립니다. 예, 우리 몸의 체온하고 이 수분이 만나면서 얘들이 깨어나요. 그러면서 일을 해요. 얘들이 잠시 미생물을 기절을 시켜놓은 겁니다. 얘들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유익균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 점 되게 중요해요. 네. 이제 드시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잠깐 해놓는 건데, 아까 그 소화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걸 소화기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여기에 병이 없으면은
병이 올 일이 없습니다. 소화기에 병이 없으면 병이 올 일이 없어요. 이제 크게 정리하면 병이 오는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아무거나 먹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거나 먹어요. 예. 두 번째는 아무 때나 먹습니다. 예? 아침이니까 먹고 점심이니까 먹고 저녁이니까 먹고 또 아침과 점심 중간에 입이 심심하니까 커피나 빵 하나 또 먹어요. 그것도 한 끼입니다. 점심 저녁 사이에 또 심심하니까 또 뭐 하나 먹어요. 그것도 한 끼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가서 오늘 또 회식해야지 고기 먹으면서 술 마셔요. 그거 먹고 나서는 입가심 한다고 마지막으로 또 뭐 해요? 예, 맥주 한 잔 더 하시거나 아니면은 면 종류로 마무리를 합니다. 거의 현대인들이 5끼에서 6끼 이상을 먹습니다. 예. 6끼 이상을 먹으면 많이 먹는 겁니까? 작게 먹는 겁니까? 엄청나게 먹습니다. 면역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과식이 면역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한번 굶어보세요. 근데 현대인들이 굶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이 오는 원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근데 건강한 음식을 먹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쉽지 않아요. 예. 탕 종류, 국 종류 이런 거 드시죠. 아니면 먹기 편한 거, 한 끼 때우는 거, 빵이나 면이나 가볍게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만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 이거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 소화기 쪽에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접촉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물로 삼키면 위장으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씹어서 드시면 이 식도까지 좋아요. 식도까지.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제 65세 된 아산에 사시는 분이세요. 새 운동화를 신고 싶어서 신었는데 이분이 엄지발가락 위에 발등에 상처가 난 거예요. 당뇨 환자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혈액이 걸쭉해서 산소 공급이 심장에서 가장 먼 곳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한 분들은 발가락 잘라내고, 두 번째는 발목 잘라내고, 무릎까지 자르고는 이제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발가락을 자른 분이세요. 발가락 자르고 나서 보험 설계사가 제 고객이었어요. 그 보험 설계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을지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뇨 환자가 먹는 음식이 빠네요. 근데 이제는 3개월 있으면서 병원에서 1,500만 원을 빼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한데 해로운 습관들을 끊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끊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겠대요. 이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분이 입안에 늘 염증이 있었다 그래요. 이걸 씹어 먹는데 저희 제품을 15포를 먹어요. 동당 발효콩으로 치면 이걸 15포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늘 과자처럼 씹어서 드셔요. 네. 그걸 어떻게 먹냐고? 절박하면 다 먹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급하게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씹어서 드셔보세요. 네. 전 그게 안 되면 물로 삼키시면 되니까 노력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맛들에 익숙해져 보라 이 말이죠. 네. 근데 그분이 입안에 냄새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해요. 예, 자기는 평생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당뇨 환자는 당뇨 환자만 또 소개를 해요. 예, 중증 환자들만. 예. 병원에 가니까 당 수치가, 그분이 인슐린 주사에 당뇨 약까지 드셨던 분이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다른 약들을 계속 먹어요. 근데 그런 약들을 다 끊으시면서 인슐린 그 당뇨약 끊었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만났는데요. 당 수치가 공복일 때 102에서 104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의사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 뭘 했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몸에 들어오는 이 유입구 쪽에 해당되는 들어오는 유입수 쪽에 오염물질들을 좀 차단해주고 쌓여있는 독소를 빼내면 좋아지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예. 그래서 씹어서 드시면 예, 그렇게 좋다. 예. 두 번째가 이 동당 발효콩 제품은요,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 전후 아무 때나 관계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루 2끼 어떤 날은 좀 오늘은 좀 안 먹어도 괜찮겠다 할 때는 한 끼만 먹습니다. 왜 그렇게 먹느냐? 식품이 있으니까요. 예.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그 제품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동당 발효콩으로 아침에 한 2포나 3포 정도를 드셔보세요.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훨씬 몸이 좋을 겁니다. 점심 때 식사 전후에 한두 포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포 하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3포 정도 하루에 한 3개월 정도 6포 정도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뱃살이 다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80kg 이상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 가서 딱 쟀는데 정확하게 딱 70kg 나옵니다. 70에서 71, 69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안 먹느냐? 술 즐기고 어제도 고기 먹었어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소고기 5인분에 차돌 된장찌개 딱 해가지고 소면 딱 말아가지고 마셨어요. 아침에 딱 목욕탕 갔는데 딱 70kg.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당 발효콩 제품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하는 데 탁월하단 말입니다. 알코올도 분해하는 데 탁월합니다. 정말 이 세 번째 보면 완벽한 해독제입니다. 사실은 이 제품은 가치를 모르니까 완벽한 해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시면 집에서 뭐 야쿠르트를 만들어 먹고 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제품보다 더 좋은 게 이 무릎 관절까지도 좋게 해주잖아요. 이게. 자, 최근에 동당 발효콩이 얼마나 탁월한지 잠깐 비교한 그 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좋다 이야기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뭐하고 비교했냐면은 동당 발효콩하고 나또 일본 나또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아미노산,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나오잖아요. 이 아미노산에 이게 이제 흡수가 되려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많은 아미노산의 총 합이 나또가 16,000인데 28,946 거의 배에 가까운. 나또 드실 겁니까? 이거 드실 겁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이 이 정도로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청국장이 좋다고 하지만은 이 수치가 동당 발효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불과 며칠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정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 만든 제품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저는 만성질환자들을 약을 끊게 하고 음식으로 자연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100% 소개입니다. 100% 소개입니다. 전화 옵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좀 좋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을 받죠. 그래서 월, 화, 수는 늘 출장을 가요, 제가. 오늘은 여기 출장 온 겁니다. 월, 화, 수는 늘 출장을 가요. 그러면 목, 금, 토는 뭐 하느냐? 제조하고 공장의 일을 보는 겁니다. 출장 가면 어디를 가느냐? 다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강원도 동해시를 다녀왔어요. 거기 키 167에 몸무게가 근 한 90kg 가까이 나가셨던 주부가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셨어요. 제가 올해 66년 말띠니까 이제 57이죠. 저하고 동갑인데 이분이 목욕탕을 발목욕을 끊고 늘 가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 달 만에 한 10kg가 빠졌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일일 이식이나 일식을 하고 군것질 간식을 일절 못하게 하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밀가루 이런 것만 먹었기 때문에 3개월만 그런 걸 끊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9포씩 먹어요. 이제 동당 발효콩 제품을 9포를 먹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먹이면서 했는데 한 달이니까 하나도 신기하게 배가 안 고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몸무게가 10kg 빠진 거예요. 그래서 3개월까지 딱 가면서 몸무게가 15kg가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67인 분이 몸무게가 69kg가 나간 거예요. 이분을 보고 목욕탕에
그 또래의 언니 동생들이 줄을 서가지고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동해시에서 10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10분을.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살이 쪄가지고 뱃살이 이래요. 원통형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이 동당 바르콩 제품을 먹으면서 하면은요 몸에 무리가 하나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다이어트로 살을 빼는 분들은요 영양에 문제가 생겨요. 변역 억제제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흉측스럽게 빠집니다. 그리고 요요가 와요. 근데 이 방법은요 요요가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더 생겨요. 사실은 다이어트 때문에 했지만 이 사람이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음악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일을 해요. 거기에 원장님이 늘 만성 피로로 힘들어 했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경희 선생님은 살도 뺐지만은 에너지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자기가 보고 이걸 꼭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상담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시작을 했어요. 3개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하게 되면 3개월간 해독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요. 뭘로?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동당 발효콩은요 올인원 제품이에요. 지금 뭐 비타민, 뭐 영양제 드시는 거 많잖아요. 유산균도 드시고 뭐도 드시고 뭐도 너무 많은 약들을 먹어요. 정말 철저하게 챙겨 먹지 않으면 그 많은 종류의 약들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올인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더 좋단 말입니다. 왜? 관절 제품까지 관절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 사실은 최고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동당 바르콩 제품이 객관적으로 분석에 의해서 이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분석한 데이터잖아요. 예. 타 제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먹기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스틱으로 돼 있고 3g으로 딱 털어넣으면 되는 거고 예. 쉽게 불편한 물로 삼키시고 이게 소화제 역할도 해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예. 과식을 하고 나면 이걸 먹으면 속이 편안한 걸 느끼십니다. 예. 저희 제품보다도 제가 다는컨대 훨씬 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이 소비자 가격이 17만 6천 원 합니다. 17만 6천 원. 싸요? 비싸요? 싸지 않죠 사실은. 예. 근데도 저는 그거를 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10년 가까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세상에 부러운 직업이 없어요 사실은. 예. 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효과가 몇 프로다? 100%. 100%. 그런 식품이 있어요. 식품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10명 중에 3사람이나 4사람이 좋은 반응이 나오면 그 제품은 대박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에 총판사 사장으로 와 계신 분이 계셔요. 송재식 이사라고. 이분이 미에로 하이바 아실 거예요. 그 미에로 하이바를 1990년도에서 2000년까지 10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영업망을 구축한 분이에요. 현대약품이라고 하는 약품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미에로 하이바가. 미에로 하이바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예.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그분은요 저희 제품을 딱 먹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5kg가 빠진 걸 보고 이분이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수도 없이 찾아왔었어요. 같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제품이면은 자기가 한번 영업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분이 이력이 대단해요. 지금 전기 기술자기도 해요. 예. 저희 공장에 전기 일 있으면은 그냥 와서 무상으로 다닙니다. 예. 근데 이 일을 만났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는 한 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몇 분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매니아가 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 혹시 있어요? 다 끊으세요. 필요 없어요. 그보다 이게 100배 낫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영양제 드시면서 동당 바르콩을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내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그런 비용을 줄이시고 회사에서 원장님께서 이걸 공급해 주면 직원가로 안 주겠습니까? 저도 직원들한테 직원가로 주는데 예. 그거를
하루 3포 드시는 거하고 6포 드시는 거하고 9포 드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몸이 좋아질 때까지 3개월 정도는, 왜 3개월이냐? 우리 몸이 바뀌는데 100일이 걸리니까 3개월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드셔보세요. 다른 영양제 다 끊고 밥은 한 끼만 드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요 다이어트로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10명이 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와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살이 안 빠지잖아요. 만약에요. 그러면 반칙한 겁니다. 식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동상 발효콩 제품이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제가 원장님께 좀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런 자리가 오늘 만들어진 겁니다. 제품을 저희가 납품을 해드렸고 저희 회사가 동당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을 해드리려고 사실 오늘부터 해썹 공사가 들어가요. 저희 제품은 해썹의 의무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도 저희들이 해썹을 진행을 하는 거는 전에도 이제 물론 준비를 하려고 했었지만 동당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는 제약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맡기는 쪽이니까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을 좀 갖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신하셔도 됩니다. 저희 제품이 이 설비 기준이요 거의 사람 손이 안 가는 설비입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고 가셨는데 발효기계가 발효 이러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죠. 예. 근데 국내에 발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체 종균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종균이 슈퍼입니다. 그 원료들을 그냥 먹어도 좋은 원료인데 이거를 발효를 했단 말입니다. 소화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 네. 발효가 되면은요 양이 작아도 100% 흡수가 돼요. 밥을 한 끼를 먹고 인체가 소화를 시키는 것이요 마라토너들이 42.19km를 달리는 에너지와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식하는 사람들이 빨리 늙어요. 소식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죠. 근데 소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발효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 사고 나서 어디 부러지거나 교통사고로 죽으면 모를까? 저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는 종합검진 자체를 안 받아요. 제일 어리석은 건강검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대장 내시경 하는 분들이세요.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게 장이다라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도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는요 내 몸을 지켜주는 쉽게 말해서 여기 수송구인가요? 수송구 내 경찰관, 소방관, 유익한 공무원들을 전부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일망타진해가지고 전부 다 몰살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걔들이 내 몸을 지켜주는 건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별을 이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대변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장에 용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려고 장에 있는 유익균들을요 싹 씻어가지고 다 버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용종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다 칩시다. 그리고 용종이 있어요. 떼냈어요.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그게 안 자랄까요? 무조건 자라요. 왜? 잔디밭에 잡초들이 같이 있잖아요. 더 세게 올라와요. 잘라내고 나면.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뿌리가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식습관을 바꿔야 되고 발효 음식을 대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몸에 면역세포,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하잖아요. 그럼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 염증을 먹는 거다 말입니다. 그 염증을. 근데 그 염증을 먹을 때는 언제 먹느냐? 수시로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킨다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면역세포가 8시간 이상 비웠을 때 내 몸에 고장난 데를 수리한다 이 말입니다. 수리할 때 그 수리하는 도구가 뭐냐? 그게 도구당 발효콩인 겁니다. 그게 유익균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걔들이 염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걔들이.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하는 거는 이런 내용들을 처음 듣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근데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아 그런 거구나. 이거 잘라내는 게 아니구나. 근원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구나.
대장은 유익균들을 계속 저장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대변을 통해서 내가 먹은 음식들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유익균들이 변의 3분의 1은 내 몸을 주인의 몸을 지키다가 전사한 미생물들의 사체들이거든요. 안 그래도 대변을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필수입니다. 관절 안 좋지요?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자꾸 유익균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뭔가를 보충해 줘야 돼요. 이 제품 이상 좋은 게 있습니까? 콩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음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해독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요. 임산부가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일 수 있습니다. 예.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한 포, 양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하루에 한 포 정도.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한 9포 정도. 예. 그냥 조금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한 6포 정도로 3개월 정도 하다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한 3포 정도 아침, 점심, 저녁에 한 포 또는 점심, 저녁, 잠자기 전에 한 포 이렇게 3포나 4포 정도를 먹으면 항상 몸은 유익균이 항상 우점화되어 있어서 장내 환경들이 편안한 사람들은 웃지 말아 해도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요. 직장 내에서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부 다 장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관상적인 아이인데 딱 보면 얘기하면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늘 예민한 거야. 화장실에 변을 시원하게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짜증 나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 동상 발효콩과 관련된 자신감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환자들을 만나시거나 거래처를 만나실 때 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좋겠다. 혹시 이 강의 드린 내용들과 관련해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이거 아직 안 드셔보신 분? 아직 많이 안 먹었을 거예요. 원장님께서 안 주셨나요? 아무 아니면 콩을 안 좋아하시나요? 다 먹어봤습니다. 안 드시면 손해입니다. 예. 질문 없으세요? 이 사람 질문 좀 해줘봐요. 아, 예. 현실적으로 질문. 그 제가 지금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네. 다 아는 내용. 예, 그렇죠.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게 요즘 뭐 각종 종편 방송에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뭐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에 이제 위험한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슈인데 다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이고 네. 그걸 또 준비했다는 데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당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저희 동물당 발효품 같은 제품을 섭취를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세일즈를 할 때 대표님 같이 건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을 직접 제가 찾아가서 대표님 같이 직접 찾아가서 내 제품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면대면 영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납품용. 이제 저희가 네, 하고 대부분 저희가 컨텐츠나 자료를 가지고 먼저 인터넷에 저희 제품을 올리고 이제 소개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각각 담당하는 MD한테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품에 대해서 너무 표현이 적어요 저희가.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자료가 부족하다.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식품이기 그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왜 저기 대표님 같이 이제 오래된 경험과 자기 제품은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제 옆에 지인이 있으면 제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정보의 홍수 시대고 그리고 SNS나 이런 각종 매체들이 많은 시대인데 그런 소비자들이 이거를 초이스할 때 보는 게 제품의 공신력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은 자기 제품, 우리 제품 좋은 거 아니까 먹으면 무조건 살 빠진다. 뭐 밥 한 끼 먹고 이걸 하루에 12포 먹으면 당연히 살 빠지죠. 그건 안 빠질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정한 식사를 했을 때 이 제품을 먹어도 살이 안 찌거나 효과가 있는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우수성을 믿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제 대표님이 이 제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상당히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본 게 뭐냐면 일단 식품이라 제품 유형이 식품이라 되어 있는 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지금 제품 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 표기도 잘못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약 좀 만들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건강기능이 아니더라도 네. 식품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콘텐츠 뭐 지금 쭉 마지막에 보여준 이 자료 이것도 뭐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런 자료나 뭐 이런 대표님이 돌아다니면서 영업실에서 받았던 체험 후기 이런 것도 저희가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정리해 주셨으면 네. 바랍니다. 예, 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도 처음에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저희 제품을 기타 가공식품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확인된 종수만 325종이나 돼요. 저희들 그 종균 자체가. 근데 법이 못 따라옵니다. 단일종 가지고 발효를 해야 돼요. 건강기능식품으로 가려면요. 그러니까 비피더스균이다. 그런 유익균 중에 비피더스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제품들이 단일종 아니면 몇 가지 종류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 외에 유익균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불량 제품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325종을 이걸 분석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등록하려면 이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은 있다. 너무 뛰어나도 법이 못 따라주더라.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지금 기타 가공으로 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이거 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효과 있다 이런 말은 못해도. 네. 균주가 지금 25종. 325종이잖아요. 그게 다 유익종이라는 네. 근거가 있나요? 예, 저희가 천랩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그 미생물학과 전종식 교수가 운영하는 천랩이라고 하는 균주 분석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균주 분석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예, 그거를 대양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랬죠. 예, 슈퍼라는 거는 알았는데 분석해 보니까 종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를 그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325종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균주를 생명과학원의 익산에 기탁을 다 해놨습니다. 복합 균주로 딱 해가지고 기탁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기탁한 게 옛날에 모르고 그게 균주 기탁이 꼬로 특허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정도로 종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예, 뭐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뭐 여기 장에는 400여 종의 종류들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개체 수는 이제 또 다른 의미니까. 근데 종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325종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하면 여기다 넘겨드리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타 가공품이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개별 인정이 가장 높잖아요. 가장 낮은 게 기타 가공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타 가공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예, 어찌 보면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뭐 특별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에 이 좀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그게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식당을 갈 때 저는 이런 마음인 거죠. 100명이 한 번에 음식을 먹고 마는 거냐, 그런 음식을 할 거냐, 아니면 한 사람이 100번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거냐. 이 말은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말 내 몸이 느끼면 그게 제일 좋은 제품이죠. 자, 아까 환경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환경 쪽은 하지 마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이건 개인이잖아요. 자기가 의사든 한의사든
또는 뭐 자연치유를 하는 분이든 누구든 장이 좋아지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좋아지면 내가 먹고 내가 소중한 사람들한테 계속 소개하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조급하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여기는 제가 알기로 또 부산생협이라고 하는 좋은 데에 그 납품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전국생. 예? 전국생. 전국 부산이야. 예 그러니까 부산생협 전국생. 예. 생협이 있습니다. 예, 생협 전국에 있는 생협에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장님 이제 우리 저기 금방 질문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생협에 계신 그쪽에 뭐 점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지역별로 제품에 대한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세미나 형식으로 제가 그런 정도는 제가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강의하신다고요? 필요한 강의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원하시면은 그분들의 어떤 몇 명이 됐든 관계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저기 입소문이 되게 크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알고 하면 좋으니까 필요하면 그런 정도는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자료들을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만드셔가지고 이제 디자인 업체에다가 맡기면 예,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료나 또는 이거를 먹으면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다 예, 하는 것들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자료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먹고 효과 없으면 안 먹습니다. 예. 근데 제품이 탁월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직접 먹어보고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예. 체험해보면 긍정적인 실제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 외에도 본인이 불편한 데가 좋아졌다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직접 얘기해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있고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동당 발효콩 제품에 대해서. 네. 자, 그 유익균 덩어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현재 동당 발효콩 자체가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유익균을 몸속에 투입시키는 대장에 하는 이제 유산균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익균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하는 게 발효식품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동당 발효콩은 유익균을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먹이를 주는 겁니까? 음식이라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보죠. 이가 이 동당 발효콩을 여러분들 시간 되면 수분을 약간만 과립을 하나 뜯어가지고 수분을 적당량을 떨어뜨려 놔놓고 하루나 이틀 지나 보세요. 균사가 싹 핍니다. 균사가 싹 펴요. 예, 그 자체가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온도, 내 몸의 체온하고 수분, 침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딱 만나면서 얘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해가지고 과립으로 만들 때는요, 이걸 발효를 더 시킬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발효를 더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얘들이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발효통 안에서 일을 다 해버리고 영양분 다 소진하고 영양가가 없는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발효하는 그것도 그냥 발효해서 과립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개체수가 많을 때 딱 수독을 시켜가지고 발효를 기절을 딱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들어가면 얘들이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원료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원료 자체가 단일종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쌀겨라고 하는 거, 쌀겨는 아시겠지만 쌀겨보다도 더 거친 게 이제 왕겨잖아요. 예. 이 쌀겨에 영양이 다 있단 말입니다. 쌀겨 하나만 쳐봐도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쌀겨가 하는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가 먹는 밥, 백미에는 그런 영양 성분이 전부 다 버려진 거란 말입니다. 입에만 맛있단 말이죠. 저거를 또 발효까지 해버렸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여기 동무당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 한약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게 섞여 있는,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혼합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내가 먹는 음식들이 아까 인스턴트 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멀리하고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어주면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올인원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유통기한이 1년이던데. 예, 유통기한은 저게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 동당 바르콩 제품이 그 빨리 이제 허가를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게 우리가 기존에 받아놨던 유통기한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맡기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걸려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분석 기간에다가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는데 저희 기존 제품이 저희가 1년을 제가 받았던 거는 이게 3년을 가도 포장만 뜯지 않으면 3년도 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유통에 2년 3년 안 한 이유가 1년 정도로 한 게 빨리 소진능이 되고 또 오래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희 제품을 드시다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보내라 그래요. 새 제품 바꿔준다고. 예, 괜히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근데 이걸 뜯지 않으면은 공기만 접촉이 안 되면은요 3년이고 4년이 그냥 갑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만들어 놓은 거를 그렇게 저기 그 플라스틱 용기에다 딱 담아가지고 제조 연호를 딱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소비자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거는 저희 생각이고 네. 만약에 이게 유통기한이 이렇게 2년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2년으로 맡기려면은 새로 이제 균주 저희가 따로 이제 맡겨가지고 유통기한 그 검사해 주는 데다가 맡겨야 돼요. 이걸 2년으로 해달라, 3년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필요한 원료들을 올려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새로 받으면 이제 3년 정도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원하면은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비용이 이제 좀 들어가겠죠. 제가 저걸 10년 전, 10몇 년 전에 저걸 맡길 때 처음에 제품 만들어가지고 맡길 때 그때 3개월인가 4개월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일단 이게 있으니까 하면서 유통기한은 늘리고 싶으면은 그 하면 되겠죠. 네. 설명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2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충성 고객들이 자꾸 생겨지면 관계 없네 하고 이제 먹게 되죠. 굳이 고객들이 많아지면 유통기한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네. 잘 모르니까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그 납품하는 거래처가 네. 그 제조원 공장 실사가 있거든요. 네, 네. 실사를 좀 봐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미리 협의해서 이번 주 되면은 저희 공장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썹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발효 설비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해썹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번 주 되면은 공사는 끝납니다. 해썹이 언제쯤 완료된다고? 그 한 달 보름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증을 이제 받는 거는 한 달 보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이미 접수한 건 2주 전에 이미 줬고 공사는 이제 준비하고 뭐하고 자재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공사하면은 공사는 끝나니까요. 만약에 그런 식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예, 미리 연락을 주시면 소규모 했을 예? 소규모 인원을요? 해석을 받는 게 인정이 예. 소규모 그냥 요 제품에 대한 해석을 받는 거죠. 저희 공장에 대한 공장 자체에서. 공장 자체를 받는 거죠. 그런 문제 없겠네. 네. 운영에 대해.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또 질문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장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뭐 몸한테 다 좋은 건 알겠지만은 그 메인 키워드 하나가 있어야지 온라인에도 올리고 하면은 그걸 딱 검색했을 때 다이어트면은 만약에 다이어트 제품 이렇게 딱 검색하면은 동고당 바르콩이 뜨게 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커다란 메인 키워드가 뭔지. 장과 관절로 동호당 바르콩 가면 안 좋을까요? 관절. 장하고 관절. 9588 재료가 여기 들어가 있어. 관절. 아니, 근데 그거를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쓸 수는 아니에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네. 관절은 그런 건 우리 문제니까 네. 굳이 네. 그래도 뭐 제가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포괄적이에요. 10사람 중에 9사람이 장이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장 제품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나머지 내부적인 건 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컨셉부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잠깐 제가 이제 여기 영차장 한 지가 20년 됐는데 저는 IBK 기업은행에 정년 퇴직하고 지금 원래 나이가 65 됩니다. 퇴직하자마자 이제 9년째 기업 컨설팅 하는데 오늘 일본이 따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해서 사실
제가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걸 한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먹어가지고 좀 덕을 좀 반사하는데 이걸 내가 팔락하는 게 아니었고 어쨌든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고 그건 키워드 이런 거 좀 연구하면 좀 오늘 따라와가지고 봤는데 제 몸을 좀 보면 거의 뭐 65살에 파워가 있어요. 좀더 봤으면 사실은 내가 선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이거 지금 뭐 계약 있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이걸 좀 많이 먹으면 소주를 9병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마켓에 소주 한 병이에요? 소주 9병 먹겠어요. 서울 앞 이병 드신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얼굴 좋으시거든요. 이걸 먹고 그거에 참고적으로 너무 가대포장하신 거 아니에요? 소주 아니 이걸 먹고 내 몸이 좀 그런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그런지 나는 장애 인면은 없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오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케팅 한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 한번 따라와 봤어요. 땄는데 대단한 도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내가 지금도 이렇게 쳐도 뭐 골프를 쳐도 아. 뭐 80은 안 넘길 정도로 좀 쳐내고 하는데 술 먹을 때는 좀 나가는 하여튼 동호당 식구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도 그냥 가족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고 공장에 혹시 부산에 오시거나 하면 오시면 차도 한잔 하시고 공장도 발용기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건 개인적으로 있으면 전화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